미란이네 알렉스요? 달꽃이 팔면서 호주를 뒤집어 놨다고요?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 입 먹고 나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줄을 서고 있었고, 그 다음 날엔 수십 명이 모여 있었고, 그 다음 주엔 방송국이, 그 다음 달엔 시드니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닭꼬치 하나로 시드니 박람회를 뒤집은 한국 부부. 그 진심과 정성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정말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호주 시골 마을의 작은 축제장을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유명한 음식 유튜버였지만 그때는 이미 카메라도 집에 둔 채로 나왔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열정 자체가 식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노점 트럭들이 쭉 늘어선 거리를 걸으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K-팝이었죠. 이 시골 마을에서 K-팝이라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작은 푸드트럭 하나가 서 있었어요. 다른 트럭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단 깨끗했어요. 정말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말이죠. 트럭 앞면에는 한국 국기가 작게 걸려 있고 간판에는 미란인의 알렉스 마이너스 정직한 한국의 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중년 여성 한 분이 직접 손으로 소스를 바르며 닭꼬치를 굽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뒤집고 소스를 발라주고 다시 뒤집고를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옆에서는 남편분으로 보이는 분이 재료를 정리하며 도와주고 계셨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트럭들은 대충 기계로 굽거나 미리 만들어둔 걸 데우기만 하는데 이곳은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그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성스러운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죠. 메뉴판을 보니 허니버터치즈, 스위트 갈릭, 매운 양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다른 트럭들과 비슷했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딱 2개만요라고 말했습니다. 허니버터치즈 하나, 스위트 갈릭 하나로 주문했죠. 미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기대감 말입니다. 주문하고 나서 차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트럭 생각이 났어요. 한국 국기, K-팝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성스러운 손놀림. 이 시골 마을 축제장에서 만난 이상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차 안에서 포장지를 뜯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그런데 전혀 느끼하지 않은 그런 향이었죠. 허니버터 치즈부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제 입안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닭고기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했고 허니버터 소스는 달콤했지만 전혀 달짝지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즈는 고소하면서도 깔끔했죠. 이 모든 맛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젠장 이거 진짜 맛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던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 입, 세 번째 한 입을 먹을 때마다 더 놀라웠거든요. 이게 정말 닭꼬치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스위트 갈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늘 향이 진하면서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맛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한동안 말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음식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두 꼬치를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에서 노트북을 꺼내왔어요. 다시 그 트럭으로 돌아가서 줄을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메라는 없었지만 최소한 이 경험을 기록해둬야겠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줄을 다시 서면서 미란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것도 사가야겠어요. 3개 더 주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카메라는 없고 그냥 대화로만요. 미란 씨는 처음엔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곧 웃으시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미란 씨가 해주신 대답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한국 길거리에서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때 그 맛을 여기서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추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식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말이죠. 미란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문을 받으며 꼬치를 구우셨지만 제게도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의 기억들, 호주에 와서 이 장사를 시작한 이유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죠.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평소라면 먹고 끝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닭꼬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죠. 한 입에 무너졌다. 지금까지 먹은 어떤 음식보다 진짜다. 시골 축제에서 만난 한국 푸드트럭 미란이네 알렉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다. 글을 올리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어디야? 매튜가 이렇게 극찬하는 건 처음 봐 이런 반응들이었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제 팔로워 중 한 명이 지금 그 트럭 찾아가는 중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30분 후에는 와, 진짜 맛있다라는 댓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주더라고요.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그 축제장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란이네 트럭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어제는 저 혼자였는데 말이죠. 줄에 선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주문하면서 이게 바로 그 진짜 맛있다는 꼬치인가요? 라고 물어보며 웃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을 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줄에 선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건데 정말 맛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완전 극찬이더라고요.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아이가 치즈를 보고 이 치즈 뭐야? 마시멜로 같이 생겼어. 라고 외치던 모습이었어요. 순수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란 씨 부부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주문이 급격히 늘어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알렉스 씨는 하나하나 꼭 손으로 체크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맛이 나와요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줄이 점점 길어지면서 30명이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줄 서는 음식은 정말 맛있다니까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미란 씨 부부의 진심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줄이 조금 줄어든 틈을 타서 미란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 정성스러운 음식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미란 씨는 잠시 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서 2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하루도 안 쉬었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맛있는 닭꼬치 뒤에 그런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알렉스 씨도 옆에서 덧붙이셨어요. 닭꼬치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미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소스도 모두 집에서 직접 만드시고 닭고기도 한국식 손질법을 고수하신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기성품 소스는 절대 쓰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이 나와요. 손님들이 한 입 드시고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미란 씨의 이런 말을 들은 한 손님이 그런 정성 요즘 레스토랑에서도 못 봐요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효율성만 따지잖아요. 빨리빨리 대충대충이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래 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미란 씨의 손 움직임에 카메라를 고정했죠.
소스를 바르는 모습, 꼬치를 뒤집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중된 표정을 담고 싶었거든요. 이게 바로 장인 정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닭꼬치를 굽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담아서 만드는 거였어요. 각각의 꼬치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 씨는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기억을 팔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닭꼬치를 먹고 어릴 때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기억들 말이죠. 손님들도 하나둘 그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반응을 넘어서서 이런 음식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들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따뜻한 풍경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미란 씨의 진솔한 이야기와 정성스럽게 닭꼬치를 굽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영상 제목을 더 치컨데 체인지드 에브리싱이라고 정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 닭꼬치가 제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에서 저는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진짜 음식이란 이런 거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라고 말하면서 목이 메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봤다면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1시간 만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저 트럭 어딘가요? 한국 음식 이렇게 정성 있는 줄 몰랐어요. 매튜가 우는 거 처음 봐요 이런 반응들이 계속 달렸죠. 더 놀라운 건 해외 음식 칼럼니스트들까지 제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트위터에 This is not just food. 이츠 소리라고 쓰면서 영상 링크를 올린 분도 계셨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구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하루 만에 폭등했죠.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는데 미란 씨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아 음식은 대충 만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은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팬이에요. 그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특히 한국계 호주인들에게서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음식을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들이었죠. 그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미란 씨는 매튜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그냥 닭꼬치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에요 라는 댓글이었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란 씨의 닭꼬치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였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미란이네를 직접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미란 씨에게 먼저 말씀드렸죠. 괜찮으시냐고요. 미란 씨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죠라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촬영팀이 와서 새벽 4시부터 미란 씨 부부의 하루를 따라갔어요. 불 꺼진 트럭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까지 모든 걸 담았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미란인의 알렉스는 지역 뉴스 포털 사이트 1위에 올랐고 구글 평점도 5.0을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리는 길거리 음식 박람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한국 푸드카 대표로 참가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먼저 미란 씨에게 전화드려서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미란 씨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큰 행사에 갈 수 있을까요? 시드니는 너무 큰 도시인데.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알렉스 씨는 한번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고요. 저는 함께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장사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시드니 사람들이 미란 씨의 닭꼬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에요. 박람회 당일 정말 많은 푸드트럭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의 트럭들 사이에서 미란인의 트럭은 소박해 보였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첫 손님이 온 순간부터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호주의 유명 셰프 한 분이 지나가다가 냄새에 이끌려 오셨는데 한 입 드시고 나서 디스 이즈 아트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푸드트럭 사장들도 하나둘 미란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요. 미란 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미란인에는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미란 씨 부부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시골 트럭이 시드니 한복판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드니 박람회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룹에서 미란 씨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전국 가맹점화를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미란 씨가 저에게 먼저 상의하셨어요. 이런 큰 회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골 축제장의 작은 트럭이었는데 이제 전국 체인점 제안을 받다니요. 회의는 시드니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미란 씨 부부와 저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임원들이 참석했죠. 회의실에서 내다보이는 시드니 시내 전경이 정말 멋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모든 매장을 만들어드립니다. 인테리어부터 직원 교육까지 모든 걸 책임지죠. 미란 씨는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임원이 설명하면서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초기 투자비 전액 지원, 매출 보장, 전국 30개 지점 동시 오픈 등등. 누가 봐도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걸렸습니다. 소스는 본사에서 대량 생산합니다. 시간 절약과 품질 관리 차원에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알렉스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소스를 직접 만듭니다. 새벽마다 정성껏 끓여서 만들어요. 대량 생산하면 그 맛이 안 나와요. 알렉스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임원은 하지만 효율성을 생각해야죠. 30개 매장에서 매일 소스를 끓일 수는 없잖아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정성이 빠진 닭꼬치는 그냥 고기예요. 미란 씨의 특별함은 바로 그 정성에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임원들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라고 설득했지만 미란 씨 부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란 씨가 일어나서 계약서를 돌려드렸어요.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손님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거요. 호텔을 나와서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란 씨가 울먹이셨어요. 잘한 걸까요? 아들 등록금 생각하면. 하지만 알렉스 씨가 손을 잡으며 우린 우리 방식이 맞아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돈과 성공보다 자신의 신념을 선택한 미란 씨 부부의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봤거든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성공하게 될 거라고요. 프랜차이즈 제안을 거절한 후 미란 씨 부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정된 매장 대신 순회 판매를 하기로 한 거예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SNS에 일정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로 우리 동네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 푸드트럭을 따라다니는 닭꼬치 투어가 생긴 거였죠. 저도 그 과정을 계속 기록했어요. 매 도시마다 미란 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첫 맛에 놀라는 표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꼬치를 굽는 미란 씨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던 중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란 씨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승낙했습니다. 책 제목은 닭꼬치가 인생을 구했다로 정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미란 씨의 닭꼬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음식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말이에요. 책이 출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미란 씨였어요. 뒷표지에는 미란 씨의 손이 닭을 굽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를 넣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 닭꼬치 한 입의 용기를. 몇 달 후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 시골 마을 축제장에 다시 갔어요. 미란이네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변한 건 줄 선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란 씨의 닭꼬치를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만든 분들 정말 존경해야겠구나. 이런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요,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때로는 작은 만남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란 씨의 닭꼬치 한 입이 제게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미란이네 트럭을 찾아갑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매번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살아야겠다고, 정성을 다해서 일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미란 씨의 닭꼬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정성이었고 무엇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정말 감사한 만남이었습니다.